사실 거짓말에서 땀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 멈칫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죠. 생리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징후들을 위해서 하는 게 폴리그래프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말이 길어지게 되면 그래프의 어느 지점에 대응되는 발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폴리그래프 감시 해독관들에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네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만 구성을 하거든요. 당신이 죽였습니까? 했을 때 정말 내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아니요 해야지 했는데 그 질문 듣는 순간 사실 내가 범인이다. 네. 생각보다 태연하게 아니요라고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죠. 모르겠다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주환 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두 분은 거짓말 좀 자주 하세요? 개념을 알고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부터 시작부터 거짓말이 거짓말로 시작하네요. 나오기 시작하는 게 왜 거짓말 하죠? 그럼 어떻게 지냈나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대본을 안 읽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공부를 하라고 왔습니다. 진실을 말하시는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다 붙어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가장 빨리 오는 오실로스코프가 언제 오나 로켓 배송이 있나 했더니 너무 비싼 거야. 오늘 들고 오려고 했는데 갖고 와서 그냥 프로브 여기다 두 개 찍고 그냥 보면 뭔가 얘기했을 때 정말로 그냥 좀 약간 올라가나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설픈 게 재미잖아요. 나쁘지도 않고 딱 좋은데 그런 게. 그치, 딱 좋은데. 비싸요? 많이 비싸요? 꽤 비싸죠 오실로. 이거 요즘은 중국에서 알리에서 싼 게 있는데 네네. 오래 걸리고 로켓 배송되는 거는 비싼 거밖에 없어요. 오실로스코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고급지게 생긴 장비도 아닌데 요즘에도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서 쓰던 거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일단 큰데 뭡니까? 뭡니까? 그건 뭡니까? 말씀해줘요. 정확한 원리는 몰라요. 저도 그거는 저희 쪽과는 큰 관련이 없는. 음악 쪽에서 말하는 오실로스코프는 주기적인 파장을 네. 내는 모든 물체를 오실로스코프라고 그걸 얘기하는데요. 이제 조절해가지고 네네. 파형을 다 만들고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주기적으로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주기가 얼마짜리예요? 그럼 그 오실로스코프의 주기랑 그걸 딱 맞추면 여기 CRT 같이 생긴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즘은 모니터가 그 LED로 돼 LCD겠지만 거기에 주기적으로 뭐 1000분의 1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면 1000분의 1초마다 뿌려준다면 그 파형이 딱 파형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인 것들을 좀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근데 장비인데 그게 약간 그 전쟁 영화 보면 통신병들 등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각져가지고. 혹은 나 그 생각했어. 소나 옛날 영화 보면 그 잠수함 영화 거기서 뭐가 이게 뜨잖아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영화 파벨만스를 보면 어린 스필버그가 잠들기 전에 오실로스코프를 보면서 잠들죠. 아, 굉장히 잠들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어쨌든 그 못 구해 오신 거고. 못 구했습니다. 못 구한 게 근황이군요. 어떠셨습니까? 저의 근황은 크고 작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하며 일주일 동안 살았죠. 큰 것까지요? 작은 거 얘기해 볼까요? 아주 작은 거. 저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일상적으로. 왜냐면 제가 되게 친구가 많고요. 제 주변에 아니, 거짓말. 벌써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이독실까지 친구일 정도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반박할 수가 없잖아. 일종의 이독실이 걸음망 같은 거라고 보면 저는 이독실까지도 통과할 만큼 넓은 그물이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마다 아, 저 사람은 내 삶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그물을 다 쳐두잖아요. 그물이 심지어 이독실이 저 삶에 들어가도 된다.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어막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펜스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제가 왔길래. 근데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 중에 한 90%는 거짓이 섞여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의미 작가님 없는 만화 말. 재밌어요? 그건 참이죠. 참 오늘 트루죠. 싸우실 것 같네 둘이. 근데 우리는 항상 팩트로 조지고 항상 연구하는 우리 화학자 네. 장홍재 화학자 교수님은 저는 우선 거짓말 안 하죠. 연구에 대해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학이라는 거에 대한 위배기도 하고 직업 윤리니까. 네,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삶에서는 종종 하는 게 이거는 아마 이 방송을 저희 학생들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보통 그 부재중으로 걸어놓고 네. 문을 잠가놓고 네. 방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부재중 걸어놓는다고 그건 뭐야? 부재중 사실이잖아요. 대실로 해놓으면 이제 오니까 아,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재중을 하고 이제 소파에 누워서 만화책을 본다거나. 근데 정신은 부재중이니까 거짓말은 그 순간 안 거기 있는 건 교수 장홍재가 아니에요. 그러네. 가끔 이제 연락 소년 올 때 장홍재가 안에 있는 언제 거니까 돌아오세요 부재중. 연락 오면 아 오늘은 힘들 것 같아 이러고 교수로서 내일 돌아오겠다. 이거 사실이죠, 그 사실. 사실이네. 그래 학생들 퇴근한 이후 시간에 조용히 문 열고 나가 집에 간다거나 아. 그럴 때 이제 근데 이거는
저는 놀 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할 일이 많을 때 계속 누가 찾아오면은 끊기니까 맞아, 그건 맞아요. 그거를 약간 맞아요. 막는 용도로. 사실 자잘한 거짓말은 우리 삶의 윤활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럼 저랑 클럽 봤던 거 아내분께 얘기했습니까? 그거요? 거짓말인데. 내가 무슨 말인지 진짜 알겠죠. 많이 당황했는데. 출장으로 알고 있나요? 마침 또 걸러졌어. 출장을 갔었는데 저번 주에 광주를 갔다 왔는데 또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진짜로 잘라야지. 사실 그러니까요. 과학자로서는 어떤 진실, 팩트 이게 직업 윤리잖아요. 저는 작가지 않습니까? 네. 작가의 직업 윤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네? 얼마나 잘 만들어진 거짓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소설은 허구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소설은 허구다가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리텔링. 이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선의의 거짓말은 존재합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엔 더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전 두 가지 말을 같이 해야 한다고 봐요. 선의의 거짓말은 있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도 보통 선의로 포장돼 있죠. 많이 들어본 말인데 좋아요. 그 말. 자, 맞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는 지금까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일까라고 궁금증을 가져봤던 거짓말 탐지기. 야, 정말 이건 믿을 만한 이 걸까? 떡밥은 도대체 몇 년 된 건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1800년대부터 거짓말 탐지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어허.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얘기긴 하죠. 근데 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건지 대충은 아니까 네. 작가님이나 우리 교수님은 사람은 잘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눈을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촉, 육감, 식스센스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까? 빵점입니다. 제 만화의 주인공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잡아내는 천재 심리학자인데 보통 만화가들은 본인이 가지지 못한 걸 그립니다.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다 믿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독실까지 친구인 거예요.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할 수도 있는 게 저도 예를 들어 저보다 연륜이 더 많거나 좀 더 위에 있는 분들의 거짓말은 알기가 어려운데 학생들이 하는 거는 얼굴 봐도 이제 얘가 거짓말이다. 약간 그런 허세를 부린다. 이게 그건 나도.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의 내가 거짓말은 교수가 잘 알고 아이의 거짓말은 부모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해봤으니까. 그렇죠. 어떠세요? 그럼 질문하신 입장에서 거짓말을 그게 아예 생리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 감각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되게 사기당해 보신 무슨 적은 말이죠? 있어요? 사기 여러 번 그래요? 진짜 대놓고의 슬픈 사기도 얘기하지 두번 마요.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 탐지기라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전문 용어로는 거짓말 탐지기란 말은 안 쓰죠. 전문 용어는 라이 디텍터 아닙니까? 폴리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라이 디텍터는 그 손 대면 아픈 그거예요. 예능에 나오는 그거. 네. 폴리그래프라고 불러서 실제로 여러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보여주는 기기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 저는 이제 심리학과를 나오지 않았겠어요. 요즘 심리학과는 보통 취업 고민을 하게 되면 다른 전공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중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지식 노동자가 돼서 심리학과 대학원을 가려고 한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틈새 시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국의 검찰청, 중앙지검부터 지방검찰청까지 전부 다 반드시 검찰청마다 한 명 이상은 꼭 있어야 되는 직업 중에 바로 이 폴리그래프 해독관이 있어요. 해독을 필요하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리고 있는 기계가 사실은 마치 엑스레이나 MRI처럼 그래프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과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가면 이제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요즘은 그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패턴 있는 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이 폴리그래프는 제가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는지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네네네. 이거는 그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 실제로 이제 전통적인 폴리그래프는 맥박하고요. 그다음에 땀하고 호흡 이 세 개 정도를 봐요. 거기서 나오는 패턴들을 이 감독관이 보고 그렇죠. 판별을 하는 거.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심플하게 되진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맞죠. 일단은 폴리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 라이 디텍터 말고요. 네. 검찰에서 쓰는 그 폴리그래프가 몸에다가 장치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세 종류예요. 맥박과 호흡과 땀. 호흡도 복식과 흉식을 위해 두 개를 달고 그러면은 그래프가 세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세 개를 보면서 어떤 걸 하냐면 일단 기준치를 잡아야 돼요. 그치. 네, 실제로 이거는 프로파일러 분께도 자문을 구했던 건데 일단 그 사전 조사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면 거짓말이야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황하거나 슬퍼도 땀이 납니다. 그래서 그 대화 중에 과거의 슬픈 기억이 만약에 떠올랐어도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
완전히 증거가 아닌 건 아시죠? 여기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법적 증거로 완전히 채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문 자료 그리고 조사를 위한 자료로 쓰이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폴리그래프를 쓰기 전 단계 조사 자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면 폴리그래프 대상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망상장애 같은 게 있으면 옳다고 믿겠네요. 본인이 스스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신체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죠. 의미가 없어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렇죠. 두 번째로는 약물을 먹는 경우가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진정제를 진정제. 먹었다. 아하. 그러면 생리 작용이 전반적으로 저해되잖아요. 네. 그럼 폴리그래프가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변화 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돼요. 평소에 이 사람의 이 세 가지 징후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변화폭을 봅니다. 즉 폴리그래프의 핵심은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튀는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했을 때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고 거기서도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네네네. 그거랑 내가 뭔가를 꾸며내기 시작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기를 해요. 장홍재 맞습니까? 그럼 네 얘기해요. 뭐 몇 살 30살 뭐 남자 맞습니까? 네. 뭐 직업이 저기 어디 교수 맞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걸 먼저 하고 즉, 누가 봐도 아닌 걸 얘기를 해요. 굉장히 평이한 미국 사람 것들. 맞습니까? 그때 패턴 알아두고 그렇죠. 거짓말도 알아두고. 그때 무조건 예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거짓말 얘기하는 겁니까? 음. 알고 보니 여성입니까? 뭐 예라고 하면서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짓말에서 땀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 순간 멈칫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이 미세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죠. 생리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징후들 네. 을 위해서 하는 게 이 폴리그래프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말이 길어지게 되면 그래프의 어느 지점에 대응되는 발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폴리그래프 감시 해독관들에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네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만 구성을 하거든요. 당신이 죽였습니까? 했을 때 정말 내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나 아니요 해야지 했는데 그 질문 듣는 순간 사실 내가 범인이다. 네. 생각보다 태연하게 아니요라고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나도 그렇죠. 그렇게 땀이 난다는 거죠. 네. 아까 전에 손을 가져가서 그 뭐지 조커 나오는 다크나이트. 네네. 거짓말을 여기서 쾅 찍으려고 하는 줄 알고 계속 긴장하고 있어. 지금 저 그게 쌀거 아닙니다. 아 근데 그치? 실제로 그렇게 압박을 주는 것조차도 위헌이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폴리그래프에 대한 역사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폴리그래프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강제할 거부권 수도 같이. 없어요. 그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굳이 왜 거부를 했지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더 용의 약간 선상에 올 수 그 있다. 미란다 원칙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런 것도 할 수는 있고. 있지만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사전에 질문을 공유도 합니다. 심지어 미리 알려줍니다. 질문을. 뭐 할 건지를.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전부 다 이미 알려준 질문지에 대해서 네 아니요로만 답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리적인 반응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피해갈 수 있겠군요. 대북 가서 나 이거가 사실상 학대였고 나 이거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그렇죠. 질문을 할 거다 동의까지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요새 그렇죠. 인권 같은 게 커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게 저희도 학교에서 수시 면접 같은 걸로 학생들 뽑잖아요. 네. 그때 문제 풀어보게 하는 거 금지됐어요. 칠판이 다 보통 옛날에 있으면 뭐 한번 거기 써봐라 풀어봐라 할 수 있는 게 이게 압박 면접에다가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를 할 소지가 있다고 금지됐어요. 그러면은 미리 신상에 풀어보는 대한 건데요? 거나 제출한 것에 대한 진위 확인으로 물어보는 거 웬 금지돼 있어가지고 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이런 거짓말 탐지기보다 제일 확실한 거는 자백제라고 보거든요. 자백제. 그렇죠. 자백제는 실제로 FBI가 쓰는. 존재하는 겁니까? 실제로 존재하죠. 그거의 가장 열합한이 술이에요. 에탄올. 그게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취중 진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해외의 K 드라마 팬들이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저 마법의 초록병은 도대체 뭐야? 드라마를 보면 다들 그 초록병만 잡히면 자기 과거를 술술 얘기한대. 맞아. 자백제도 거의 같은 시기라서 그거 맞으면 약간 술 취한 거 많이 취해서 막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만드는 게 자백제. 자백제의 효과 효능은 그런 거군요. 무조건 네, 있겠다 실제로 그거는. 있어요. 네. 진짜 맞다고 믿지 않는 이상. 네, 근데 네, 아까 네. 저는 오히려 우리 장홍재 화학자님이 얘기했었던 걸 듣고도 제가 메모한 거랑 똑같아서 좀 놀랐어요. 일단 우리가 원리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두 가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페트 촬영을 한다면 PET. 그래서 요거는 우리 몸에서의 흔히 말하는 포도당을 사용하거든요. 포도당의 네네. 활성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도당의 활성 정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에다가 방사성 표지를 한 다음에 여기 피에다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페트 촬영 뇌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부분에
그 반짝거리는 부분과 내가 무언가를 꾸며낼 때 반짝거리는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걸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근데 뇌를 찍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꾸며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오는 그거는 정말 맞기 쉽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 폴리그래프의 어떤 그 허점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한 우리나라도 뇌파도 그 폴리그래프 안에 포함시키는 뭐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연구를 한다고 들었어요. 정재승 교수님이 거기 네. 참여한다는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근데 근데 찾아봤는데 이것도 그 PET9인데 fMRI를 FMRI. 사용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 봤어요. 지금 사업비랑 계획이랑 좀 읽어보고 왔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연 6억씩 3년 과제더라고요. 좀 짜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제대로 된 걸 완성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나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이런 시도가 근데 있는 게 이게 다 약간 그 법 쪽이잖아요. 네. 저희 학교의 다른 교수님도 전자발찌 쪽에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업이요? 법무 하는 쪽이랑 겁니까? 제조 아, 그 아니구나. 개발인데 아. 보통 이 범죄 같은 게 재발되는 경우가 알코올에 의한 취한 상태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측정하는 겁니까? 거기서 실시간으로 알코올 농도를 계속 측정해가지고 어머나. 전송시키는 무선으로 이게 안 뚫고 피부로 새 나오는 알코올 증기만으로 그치. 네, 네. 그거를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괜찮다. 들어보고 하면은 이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보급화가 되거나 정밀한 걸 만들려는 시도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 그 드라마 라이툼이라고 아세요? 폴 에크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네네네. 그 폴 에크만은 오지에 들어가서 인간의 기본 정서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인간이라는 종족의 우리 네네. 현생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몇 개냐. 이거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제 워낙 맨날 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얼굴 표정을 잘 읽기도 어렵고 또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복잡한 표정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달콤 쌉싸름하다 이런 거. 근데 띄워보세요. 달콤한 표정. 짠하면서 그치? 우픈 거. 우픈 거. 그런데 이 폴 에크만이 인류학자들처럼 오지에 들어가서 어떤 부족들을 상대로 기쁨, 슬픔, 놀람, 역겨움 이런 것들의 기본 정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표정에 대해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facial expression이라는 분야를 아예 개발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이 훈련받은 수사관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그 얘기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라이툼입니다. 얼굴 표정의 미세 표정 0.23초 딱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 폴 에크만 얘기를 가지고 심리학적 베이스를 발전시킨 다음 수사에 쓰는 게 facial expression인데 그것도 이제 증거로서의 효능은 이 거짓말 탐지기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연구자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0.23초의 미세 표정이 지나가는 걸 캐치하는 능력을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건데 이 정도로 인간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싶은 욕망이 아주 옛날부터 이제 있었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진술 분석이라는 거를 취재하다가 이 거짓말 탐지 역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는 입에다가 쌀을 물게 해요. 거짓말을 하면 입에 침이 고인다는 생각으로 입에 쌀을 물게 한 다음에 이 쌀이 침으로 변성이 많이 된다. 너 거짓말했어. 오히려 거짓말하면 바짝바짝 마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심지어 아랍권에서는요 불에 달군 금속을 혓바닥에 1초 정도 대봅니다. 근데 혀에 침이 많이 고여 있으면 멀쩡하겠죠. 1촌 좀 긴데 근데 좀 길어. 그래서 이거는 해야지. 그래서 지금 보면 고문이에요. 근데 탄 자국이 나온다? 너 거짓말했어. 이런 기록도 탄 있을 자국이 나오면 네. 이거 그냥 약간 마녀사냥인데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지. 물에 맞아요. 넣어서 음. 뜨면은 뜨면 마녀고 가라앉으면 가라앉으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짓말 탐지 역사는 어떻게 보면 비이성과 불합리와 고문의 역사였다면 하지만 지금의 폴리그래프는 굉장히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는 있죠. 참에 근거하진 않았어도 비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틀렸지만 논리적이긴 했어요. 예를 아, 들면 일반은 침이 맞는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를 보는 방법이 이런 거다. 그런 논리성은 있었다.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아까 하고 싶었던 거는 팩트 촬영이 가능하다면 혹은 fMRI가 가능하다면 이런 게 있겠다와 더불어 아까 AI 말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확신합니다. AI가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짓말하면 땀이 날 것이다. 거짓말하면 심장박동수가 올라갈 것이다. 호흡이 가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능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네네네. 1000명, 10,000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AI한테 학습을 시키면요. AI가 한 7, 80% 이상 그냥 영상만 보고서 이 사람이 눈동자의 흔들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걸 갖고 진짜다 거짓말이다를 저는 탐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같이 사실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면접할 때 면접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모 기업에서 면접을 하겠다.
뒤에서 그냥 카메라 찍고 있는 겁니다. 미리 동의 받고. 그다음에 그 AI 분석을 시켜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가? 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겠다. 근데 또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잘 거짓말을 하는 것도 능력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거나 하는 쪽으로 티나지 않게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을 뭐 영업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한정인큐의 공식 입장은 무관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제가 곧 공식 입장입니다. 야 멋진데. 아니 실제로 근데 그런 얘기 있죠. 거대 기업의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소시오패스 성향이 짙게 보인다. 뭐 그런 얘기는 사실 많이 돌지 않습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하겠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아도 되느냐 했는데 아니죠.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로 그럴 수도 그렇게 있지. 뭐 얘기를 이런. 하는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지 뭐 이런. 아무튼 거짓말 탐지 기로 가면 네. 거짓말 탐지 역사에서 좀 이과적이잖아요. 그래프를 보고 근데 이거 패턴을 누가 보고. 처음에 만든 걸까요? 1800년대라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원더우먼의 창시자였어요. 원더우먼 아시죠? DC의 원더우먼. 그 원더우먼의 무기 중에 하나가 진실의 올가미인 거 아시죠? 금색 올가미. 그 금색 올가미로 딱 묶으면 술술술 자백제처럼 얘기하는. 가끔 내가 되게 혼자다라고 느낄 때가 두 분이 만화나 약간 고독하죠?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우리 이런 다 거 알아? 하자. 모르는 사람 때. 아니 나이도 어리면서 원더우먼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이 사람. 영화로도 많잖아요. 아무튼 그 원더우먼을 만든 창시자, 원작자가 거짓말 탐지기 어떻게 원리가 되는 최초의 발견자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캐릭터에 과몰입을 해서 현실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또 된 거네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 반대예요. 이걸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발견한 사람인데 네. 원더우먼의 그 설정 넣은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아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폴리그래프 같은 거는 좀 기기, 장치, 그래프 이런 느낌이면 사실 거짓말 탐지의 또 다른 영역은 이 경찰 수사관들이 혹은 프로파일러들이 훈련받는 진술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진술 분석이 뭐냐면 피의자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피의자입니다. 혹은 참고인일 수도 있고. 참고인, 아직은 참고인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본인이 하셨던 일과를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구나. 적어요. 귀찮은데. 그럼 진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적었던 진술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거든요. 글씨를 잘 쓴다 못 쓴다. 아니 필체까지는 아니고요. 필체는 안 봐요. 어떤 걸 먼저 하냐면 제일 먼저 타임라인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시간당 한 3줄을 할애해서 쓰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10분에 3줄을 썼어요. 디테일해졌어. 디테일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 지점을 체크한다거나 혹은 거짓말의 특징은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옳게 믿게 하려면 3개, 4개의 거짓말을 더 해야 돼요. 즉 체인 리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짓말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단서를 남기게 되잖아요. 진술 분석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진술 분석은 법적 증거가 없죠. 있나요? 되게 중요한 수사의 방침을 만들어줍니다. 법적 증거가 아니라 어디를 의심해보고 어디를 한번 더 파보자라는 방향성을 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재미있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때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고 하셨죠? 그때 네, 상황을 맞습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늘은 파랗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은 풀냄을 장영사 구속해 되는 거예요. 보통 내가 했던 일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진술 분석에서 1인칭으로 상상하면서 쓰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을 쓰거나 버리러 나갔다를 써요. 그때 나는 나갔어. 그런데 보통 그 상황을 지어내려는 사람들은 제3자의 눈으로 상황을 그려보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버리러 나갔다가 아니라 그때 몇 시쯤에 쓰레기 버리러 나왔어요. 나왔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내가 나를 관찰하는 이 것처럼 상황을 쓰는 거네. 내가 보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거짓말이야라고 확증하는 건 아니지만 진술 분석이 어디에서 암초가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암초. 그래서 말이 돌고 갑자기 디테일해지고 한 말 또 하고 저런 식으로 시제나 어떤 시점이 좀 변하고 이런 것들 이제 암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골라서 쫙 분석을 하는 게 진술 분석이에요. 그게 지금은 더 거짓말 탐지기보다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왠지. 대신에 이 부분은 아주 훈련받은 프로파일러들이 잘 투입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폴리그래프도 해석과의 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이렇게 좀 결이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쪽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또 하나는 그 진술 분석은 자세히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들으면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몇 개. 제가 만화에서 그린 것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팟빵에서 하는 크라임 같은 데서 가끔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딱 반대도 나타나요. 예를 네, 들면 네, 그 네, 전에는
그냥 디테일이 나와요. 말 그대로 디테일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밖으로 그렇죠. 나가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날씨가 어땠고 뭐가 있고 내가 본 게 드러나는데 범죄한 그 순간이 되면 쑥 하고 건너뛸 때가 있어요. 오히려 디테일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실수할까 봐 많아요. 넘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그리고 일인데 뭐가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겪었다면 예를 들면 피투성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끔찍했다는 나의 감정이 들어가거나 그 순간에 땀이 났다던가 냄새가 느껴졌다던가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그 순간 상상해서 쓰다 보면 그런 감각적 디테일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딱 스토리를 잘 짤수록 거짓말을 맛깔나게 잘할 수 네. 있겠다는 게 지금 확 느껴지네요. 그래서 감각에 대한 거 있죠. 촉감, 후각 이런 어떤 센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곳과 개념관념적인 단어가 나오는 곳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캘리브레이션 거짓말 탐지기도 해야 되는 게 똑같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네. 그냥 평이하게 가다가 갑자기 디테일이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시간이 갑자기 이게 촘촘해지거나 넓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뭔가 있다, 이벤트가 있다 라고 보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받은 분들이 건드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죠. 제가 찾아봤던 재밌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몸에 어떤 행동이나 하는 거고 그럼 우리 몸이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네. 특히 뇌가 진짜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럼 뭔가가 분비될 건데 그게 옥시토신이에요 또. 옥시토신. 보통 옥시토신이 약간 안정감을 느끼게 네. 하거나 편안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편안함. 이게 정말 긴장했을 때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내가 먹힌다는 느낌 들기 시작하면서 옥시토신이 급격히 나와서 우리 셋이 같이 쾌감 같은 거구나. 네. 아. 그래서 이게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것도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는 게 쾌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만화가들 모여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술 먹을 때 내가 말하는 스토리가 사람들을 다 끌어잡고 있을 때 그 옥시토신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특히 여럿이 하고 있으면. 쾌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옥시토신을 근데 피를 뽑지 않고서 실시간 체크가 가능합니까? 피를 뽑지 않고 아마 MRI 같은 거나 FMRI 할 수 FMRI 있을 로. 거라 생각하고요. 그 MRI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했는데요. 아 그러네. 그 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옥시토신 수용체에 문제가 있으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걸로 그런 사람을 절대로 못 잡는 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연관된 핵심적인 거에 어긋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개념이면서도 사실 생각보다 법적 효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문제랄까요? 아이러니. 근데 저는 허점보다 오히려 그 최면 수사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맞습니다. 최면보다는 거짓말 탐지가 좀 더 믿을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사실은 최면 수사도 거짓말 폴리그래프도 증거로서 말고 수사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되는 보조도구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서 당사자나 피해자나 어떤 해당인의 과거 기억 같은 것들의 해상도를 올려야 될 때 그럴 때 최면 기법을 쓰는 거다 보니 저는 용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뇌가 빈 구석이 있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암시를 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되게 조심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뇌는 진짜와 거짓말을 구분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한참 미국에서 유행을 했었던 거예요. 80년대, 70년대 그때 많은 아버지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어요. 뭘 했었냐면 여성들이 이제 어떤 상담사를 만나서 그 최면 가운데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인, 특히나 친아버지가 자기를 성적인 학대를 했다라고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진술이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둘 모두가 상담을 하고 그걸 해주는 그분과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 순간이 진심인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사람을 묻어버리자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 있는 치유받아야 되는 무언가를 해서 같이 울면서 부둥켜 안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파고드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물리적으로 그게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증거가 없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진술하는 그 시각에 아버지가 예를 들면 출장을 갔었다든가 네네. 그런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진짜일까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실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최면도 아니야. 그냥 어린아이한테 또 어렸을 때 몰에서 엄마 아빠가 너 잃어버려서 그때 찾은 적 있었었잖아. 맞아 이렇게 나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디테일하게 말을 해요. 그때 추웠고요. KFC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 손잡고 데려다 줬잖아. 이런 거짓말 하니까 높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비율이 생각보다는 30% 40%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최면 상황에 빠졌을 때 안 보여요.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게 느껴집니까? 했을 때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화에서 봤거나 소설에서 봤던 그 장면을 그러니까 뇌가 혼동하는 거짓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맞아요. 면에서 과연 이게
그 범인이라고 하는 건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요즘엔 또 그 가스라이팅도 되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럼 그렇죠. 그거 역시 똑같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념 체계, 혹은 기억 체계 이런 것들은 외부 영향 때문에 좀 이렇게 오류가 나기 좋다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게 법적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기도 한데 그렇죠. 그 본인이 참이라고 믿으면 거짓말 폴리그래프에서도 참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또 폴리그래프가 이 측정하는 것은 참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리적 생리적인 반응이지 거죠.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한 가지 더 링크가 남죠. 그 생리적 반응이 참거짓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도 증명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법정에서 이 폴리그래프 결과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네. 진실이 아닌 사실을 말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했지만 심리상태 변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증거로 못 쓴다는 거죠. 예외가 없어야 되죠, 이거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 심리상태의 변화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맥박, 땀, 호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셋째는 이 생리 현상으로 그 말한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계속해서 수사의 보조도구로는 점점 더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진짜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막 누가 봐도 눈동자가 흔들려. 동공이 지지네. 그때마다 땀이 흔 거네. 그리고 그러면 분명히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마 세 번째 걸 붙잡으면서 이제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변호사는 어떻게 확신하냐. 그렇죠. 그리고 과학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생리학자를 불러서 물어봐요. 이거는 100%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학자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100%라고 말 못하거든요. 과학자 중에 100%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절대로 안 하죠. 그런 면에서 기각이 가능한 거죠. 뭐 제 아내를 처음 만난 날도 땀이 비오도 왔죠. 긴장했기 때문이죠. 수사관님이 저 긴장시키시네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네. 이거 세 개가 성립할 정도면 인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맞습니다. 체계여야만 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이미 이해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이거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모든 질문을 들으면 네? 거짓말을 한번 내가 생각하고 해서 모든 질문을 거짓말인 것처럼 대답이 나오도록 한번 하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독실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 듣자마자 이독실은 이득실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걸 한번 떠올리고 그러면은 네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짓이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좀 모르겠는데. 한번 약간 속인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데 대답하기 얘라고 전에. 해야 되는 것조차도 내가 아. 거짓말을 한다고 내 스스로를 속여야지라고 하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네. 사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아니요라고 하는 거를 참으로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참을 다 거짓으로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무의식적인 반응은 못 일으킬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만 알고 있는 그 오픈되지 않은 여러 가지 표지들, 노하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독실님 같이 내가 한번 법체계를 속여 먹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얄팍한 어떤 수작 이런 것들은 궤심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다 저는 털렸죠. 그래도 다 이것도 털렸죠. 결국에는 신체 조절이기 때문에 수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진짜 반복적인 수련을 하면 운동할 때도 그렇죠.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안 힘들다 계속 생각하고 하면은 어느 순간 계속 지속할 수 있거나 한 것처럼 실제로 영화에 가능하다고 보면 봐요. 거짓말 탐지기에 안 걸리는 스파이들 훈련하는 장면도 꽤 나옵니다. 아 그래요. 주기적으로 거짓말을 얘기하지만 생리 변화가 없도록 체크하면서 이렇게 루틴을 돌리는 그러니까 걸 모든 걸 봤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역시나 내 말처럼.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정도로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려는 목적이 있으면 그 스파이 같은 사람들만 그렇고 그렇죠. 아.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목적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근데 수련을 말씀하셔서 근데 저도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신선이 되어라고 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희노애락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옛날에 봤던 중국 이야기에 그게 있었어요. 신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갖고 신선을 만난 거예요. 근데 신선 되는 건 좋은 거 아니고 힘든 거다. 그래도 하겠냐?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너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대. 할 수 있대. 그럼 지금부터 말을 하지 말라. 다 거짓 상황이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상황들이 다 나타났는데 말을 정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뭐 예를 들면 미인이 나타나서 꼬셔도 그렇고 누군가 도깨비가 나타나서 날 때려도 그렇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나쁜 놈이 도깨비가 어머니를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짓인 걸 알아도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게 탁 사라지면서 넌 이거 패스를 못했다. 그럼 이건 이런 거죠. 신선이 된다고 하는 건 이것조차 초월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비인간적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신선은 AI라는 말의 다른 뜻 같아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혈육의 정을 끊어내야 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벽을 보고 수련하신 분들 산에 들어가서 이런 분들이라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진짜 고통 자체를 못 느끼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뇌에서 느끼는 거니까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것도 가능하죠. 그걸 제가 봤어요. 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게 뇌의 그 편도체에서인데요. 그것도 근데 보통은 편도체가 공포를 느끼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제거하거나 하면은 공포를 못 느껴요. 근데 그렇죠. 거기를 제거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드는 게 아무것도 못 느낀대요. 대신에 진짜와 거짓말 구분할 수가 없겠네요. 그 사람 말은 네. 그냥 막 하는 말이. 사실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뇌의 편도체를 제거한다거나 뭐 아니면 수양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다른 수사 기법을 쓰겠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 폴리그래프의 전제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생리적인 반응을 체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죄물 어떤 그런 영화 보면서 상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나한테 그런 거 장치하고 딱 해야지 긴장 안 하겠습니까? 아 이건 채운 순간 자백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데려가기만 해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피디님을 모셔놓고 과연 거짓말 탐지기의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정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좋다. 저희가 준비를 했죠. 거짓말 네. 탐지기를 가져왔잖아요. 이날 준비를 해왔죠 우리 저희가. 차장님, 팟빵에 높은 차장님께 우리 답을 제목을 나오셔서 지어주신 한주한 큐라는 제목을 지어주신 우리 분이시잖아요. 자, 빠바바바바바. 무서운 사람들이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팟빵의 정혜은 PD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바로 거짓말 탐지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이 디텍터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그거 다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게 우리 이걸 왜 많은 분들이 가져왔어요? 단순히 장난감 랜덤이라고 아닌가요, 생각하죠. 이거? 랜덤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약간 부들부들 떤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당신은 여자입니까? 네. 역시 참이네요. 과학적입니다. 역시 거짓말 참이 탐지기. 나왔어? 솔직히 PD로서 이 세 사람을 한심하다고 생각한 아니, 적이 거짓말은 있나요? 이 세 사람을 보고 한심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질문인가요? 네, 질문입니다. 네. 참이 나오면 상처받잖아. 우리가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었으면 본인이 아프겠지. 아니야. 생각보다 뭔가를 감지하긴 한다라는 기분이 것을 좋으십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을 만한 질문을 하셨나? 그렇지 않습니까? 편집됐을 예정인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냥 이거 예능에서 하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그 회로가 간단해요. 네네, 그냥 그렇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처음에 켜고 나서 하면서 여기에 표면 전류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나면 표면의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도율이 저항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고. 근데 처음에 그냥 찍찍찍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는데 그게 아주 저렴한 알리발 3,000원짜리 테스터도 다 디지털로 구현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특정 값 이상 만약에 잘 흐른다라고 하면 땀이 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의 허점을 아이러니하게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실제 참거짓과 무관하게 이 손바닥에 있는 땀이라는 한 가지 생리 작용의 차이만을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참거짓과는 무관한 파티용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죠. 거짓말을 할 때 고민을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예를 들면 세 사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 참을 말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하더라도 고민하는 가운데서 땀이 날 수도 있는 거 왜 아니겠습니까? 그래? 긴장을 하면 땀이 나고 그렇죠. 최선의 답이 안 보일 때 꼭 그래야만 하는가.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어. 궁지에 몰렸을 때는 땀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저기에 걸리기 때문에 음. 예능에 참 걸맞네요. 전 개인적으로는 폴리그래프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말고 나의 죄를 수사하는 국가 시스템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카메라만 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구글이라든가 많은 곳에서는 라이다가 있어야지만 정확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이걸 떠나서 뭘 하고 있냐면 당연히 빅데이터의 학습이 라이다라고 하는 방식처럼 확실하게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근사하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은 피해가기가 쉬운데
fMRI나 페트 촬영을 한다. 그게 증거로 인정될 수는 없을지언정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뇌파의 내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좋은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빅데이터의 학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뭘 아냐면 이 사람이 희노애락을 어느 정도 읽어냅니다. 기쁜 감정 몇 %다 몇 %다. 그냥 앱 수준 말고 연구는 그게 되고 있거든요. 네.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탐지기는 못 믿는다고 봐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 만에 하나라도 이 퍼센트 문제가 있고 왜냐면 우린 더 좋은 기술이 많죠. 증거를 찾는데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면 유전자라든지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진실이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10% 정도의 오차라면 과학자로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주 한 주 한 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조만간 다른 회사를 가고 싶으십니까?